안녕하세요, 파이럿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영원되거나 5억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미는 뚠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기욤 패트리가 나와서 자기는 비트코인 평단 100만원에 가지고 있다, 10년 후에는 50억 가거나 영원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50억 갈 때까지 그냥 들고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의 저 논리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금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 금이 이제 대표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니까 이 금을 비트코인이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과 비교되는 금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일단 금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1.26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이는 원화로 했을 때는 약 1.5경 원 정도 되는 수준이고 15,000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삼성전자가 400조 정도니까 얼마나 큰 건지 알겠죠. 비트코인은 약 600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금을 모두 대체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모두 대체를 하려면 25배 정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하나당 5억에서 7억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은 그냥 단순히 가치 저장 수단, 그런 화폐로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주얼리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뭐 금반지, 금목걸이 이런 걸로도 많이 쓰이니까 이 금의 주얼리로서의 역할 46%는 좀 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랑 옵쇼홀딩, 이 아더스 이 부분만 따져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을 때, 일단 온리 개인 투자 영역만 대체한다고 봤을 때 금 시총의 22% 정도를 대체를 해서 지금 현재 가격의 5.5배가 돼서 한 1.2억 정도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 개인 투자 영역뿐만 아니라 정부 보유분, 뭐 기관 보유분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해서 금을 대체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금 시총의 40%를 대체를 하게 되면 6천조 정도가 돼야 되고,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에서 한 10배 정도 돼야 된다 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2억에서 뭐 3억 정도 되는 겁니다. 주얼리 부분을 빼더라도 금을 대체를 한다고 하면은 뭐 많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이제 제끼고,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왜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 달러는 왜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 그림은 미국 달러의 M2 중가량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달러를 미친듯이 찍어낸 거예요, 그동안. 달러를 미친듯이 찍어내고 2000년대 이후에 그 기울기가 이제 더 가팔라지기 시작하더니 2008년, 2009년에 서프라임 모기 사태 터지고 더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꾸준히 올라가다가 최근에 2020년 3월 이때 코로나19 터지면서 급격하게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했죠. 그러면 시중에 많아지면, 공급량이 많아지면 그 가치는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달러 가치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구심을 품은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세력들인지 개인인지 뭐 아무도 모르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등장을 해서 비트코인 백서를 내게 되죠. 2008년, 2009년도에. 이거는 좀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홍익희 교수님이 발표하다가 발표 자료에 사카시 나카모토라고 적으셔가지고, 아무튼 사카시 나카모토는 아니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창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달러를 미친듯이 찍어냈는데 달러 가치에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 게, 달러의 처음 시작은 단순히 금 교환증에 불과했습니다. 금 1온스당 35달러 정도, 이게 정확하게 연동이 되어 있는 이 달러의 가치였는데, 달러를 미친듯이 찍어내게 되면서 그 가치를 잃게 된 거죠. 그럼 달러를 왜 이렇게 찍어냈냐? 50년도에는 한국전쟁도 있었고 6, 70년도에는 베트남 전쟁도 있었죠. 이렇게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고, 원래 금과 연동되어 있던 달러의 가치를 초과해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금을 미국에 맡겨놨던 다른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이 금 달라, 달러 줄 테니까 금 달라 라고 했더니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그때 70년도에 우리 못 바꿔준다 라고 하면서 금태한 불가선언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위기를 처했는데, 이때 닉슨 대통령이 이 헨리 키신저라는 국무부 장관을 중동에 보내면서 이 오일을 달러로 결제할 수 있게 쇼부 보고 와라, 그러면서 그게 통과가 되면서 페트로달러 시대가 열리게 됐죠.
그래서 이 통화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금본위제였을 때는 그냥 금화로 결제를 했죠. 근데 이제 금태환 본위제로 바뀌면서 미국 달러가 금의 일정 비율을 보증하는 금태환 본위제가 시작이 됐고, 그러다가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불가선언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페트로달러 시대가 열렸는데, 이 상태에서도 계속 미국 달러를 찍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백서를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뿐만 아니라 화폐로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백서를 내게 된 거죠. 역사적으로 이제 금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은 달러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1년도에 닉슨 쇼크가 있었고, 그때 이후에 달러 가치가 떨어졌죠. 그러면서 금값은 이제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 터지면서 더 올랐고, 78년도에 2차 오일 쇼크 터지면서 금값은 폭등을 했죠. 그러다 좀 조정을 받고 몇십 년 동안 옆으로 기다가 2000년도에 닷컴 버블도 있었고, 2008년, 2009년도에 리먼 사태 터지면서 금값이 미친듯이 올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한 40배 정도 금값이 올랐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달러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최근까지도 계속 올랐어요. 달러 가치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율이라는 거는 항상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국가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는 미국은 여전히 달러 가치를 돈을 찍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를 지켜내는데, 다른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어려운 용어로 하면은 시늉리지 효과를 뭐 극대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늉리지 효과는 주주차익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돈 찍어내는 사람, 이 기축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국가가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득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는 지켜졌고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는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나온 거고, 달러를 미친듯이 풀어내니까 비트코인 백서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치는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됐고, 금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달러 가치 하락에 방어하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맨 왼쪽에 잭 도시, 트위터랑 스퀘어 창업자죠. 그다음에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 같은 사람인데, 이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데, 비트코인이 10년 내에 금 대체한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임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나타내는 인포그래픽이고요. 이런 비트코인 옹호론자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쓰레기가 아니다, 억만장자들이 가상화폐 투자 대회에 합류를 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투자자인 토마스 피터피, 레이 달리오, 폴트 존스 같은 유명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자기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달러보다 많은 장점을 가져서 결국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엔 비트코인의 가치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냥 바이 앤 프레이, 뭐 사고 기도하는 그 믿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통화의 가치는 크레딧에 기반하기 때문에, 신용에 기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켜지거나 이제 우상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를 증명하듯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뭐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그 블랙록, 엄청나게 큰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죠. 이 블랙록에서도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랑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코인값이 급등을 했죠. 온두라스, 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에서는 자국의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쓰려고 하고 있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뭐 비트코인 결제 비자 카드를 출시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만장자 투자자 팀 드래퍼가 비트코인은 어떤 법정 화폐보다도 더 나은 통화다, 비트코인은 25만 달러 갈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우리가 믿는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믿어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는 뭐냐면 이제 포트녹스라는 곳인데 금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미국의 이제 켄터키 주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 실물을 이만큼 보관하고 있으니 이 금의 가치는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믿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저기에 금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금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는 뭐 모르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이 저기에 얼마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니까 금값이 이 정도다라고 믿는 것처럼, 안전자산이다라고 믿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다, 혹은 금보다도 더 이 블록체인 기술로 지켜질 수 있는 더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전 재산 물방에서 투자해라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서 일부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는 거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자료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